여러분 반갑습니다. 행 소장입니다. 어제가 이제 토요일이어서 모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를 이제 갔어요. 옛날에는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자주 안 가지더라고요. 뭐 거리도 있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어, 이제 어제는 갑자기 좀 그 교보문고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처럼 이제 서울을 한번 갔죠.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서울의 교보문고까지 가려면 제가 화성 봉담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봉담에서 이제 수원역에 버스 타고 나가서 수원역에서 전철 타고 이제 광화문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서울의 광화문에서. 그러면 이게 조금 걸려도 1시간 반은 걸려요. 기차 타고 가도 그 정도는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면 한 2시간 걸리고. 근데 이제 어제 교보문고를 가보니까 오후쯤에 갔는데 사람들 많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교보문고가 조금 아쉬운 게 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책 한마디로 해서 서점이었잖아요, 서점. 근데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잖아요. 이제 영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영상으로 많이 밥벌이고 그래서 또 오프라인 책들도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베스트셀러 그러면 뭐, 10만 권, 10,000권 이상 뭐 이렇게 팔려야 베스트셀러인데 요새는 베스트셀러가 몇천 권만 팔려도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책이 안 팔리는 거죠. 근데도 어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한쪽에 이제 푸드점이 있고 또 한쪽에는 책도 파는 곳 옆에 그 펜시점 이렇게 그 용품 파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막 기념품 같은 거 파는 데가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서점인데 책을 좀 많이 팔았으면 좋아서. 근데 워낙 넓긴 넓어요. 거기 교보 그 광화문점이. 그래서 이제 한참 그 둘러봤는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인문학 쪽이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인문학 쪽보다는 그 AI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AI 그 책 파는 곳에 이제 가봤더니 책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세계 석학들이 지은 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지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한 두세 시간을 둘러본 거예요. 이거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앉을 자리도 없어요. 거기 앉을 자리가 몇 개 있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앉아서 보다가 그따고 이제 텁텁 주저앉아가지고 볼 수는 없고 체면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허리 이렇게 좀 운동해가면서 이제 책 좀 둘러보고 근데 모처럼 이제 서점에 가서 그런지 이제 또 그 새로운 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얼떨결에 두세 시간을 둘러봤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를 이제 오려고 하니까 아이고 뭐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철 타고 이제 오는데 혹시라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후 이제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토요일인데도.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혹시라도 중간에 환승역이나 이런 데서 누가 좀 자리를 비우나 싶어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 앞에서 이제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제 서 있었거든요. 누가 좀 이렇게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젊어 보이나 보죠. 60이 넘었는데 옛날 같으면 비켜줬을지 않으려나? 하여간 안 비켜주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도 잘 안 비켜줘요. 이게 나이 먹었다고 노약자석이 별도 있으니까 가서 노약자석에 앉으라고. 그렇다고 제가 또 노약자석에 갈 군벌은 아니잖아요. 서 있는데 안 비켜줘. 그래가지고 수원까지 그냥 그 냅다 서서 왔거든요. 거의 1시간 이상을. 다들 뭐 수원 아니면 뭐 천안 뭐 이런 데 가는 분들인가 봐. 근데 이제 마침 제 앞에 그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이제 부부로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분들이 좀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그분들 말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두 부부가 살살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당신은 지금 죽는다 그러면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여 년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이상 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책이 한 권 나왔잖아요. 어떤 간호사가 썼던 책인데 사람이 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는 이제 그런 종류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참 그 유행이었었죠. 그래가지고 강의 주제로도 많이 써먹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한 거, 또 뭐 친구 관계가 또 원하지 못한 거, 또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이 너무 열심히 산 거, 뭐 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한 5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 앞에서 이제 그 40대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는 자꾸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 여자분이 자꾸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얼떨결에 이제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죽는다면 후회스러운 게 뭘까? 라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 없이 탁 떠올라야 되잖아요. 뭔가 이런 것이 좀 후회스럽다 이렇게. 근데 솔직하게 이제 저의 솔직함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에 죽더라도 후회스러운 것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탁. 근데 이제 제가 그 오래전부터 그 이제 집사람한테 늘 한 이야기인데,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48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48 이후에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막 그 꼰대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지하게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마땅하게 내가 후회스러운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딱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이게 뭐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5남매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5남매를 어렵게 키우시면서 거기서 자랐는데,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시골 깡촌의 촌놈이 그래도 나름대로 뭐 집까지는 열심히 해서 경찰관 돼가지고 또 뭐 경찰서장까지 이렇게 하고 퇴직을 한 지금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좀 잘 사는 거 아니냐. 또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해가지고 막 50평 6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 뭐 건사하고, 또 아버지 나이보다는 제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더 지금 12년 13년 이상을 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인생을 이렇게 뭐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늘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또는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특별하게 후회스러운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를 떠올리자면 하나가 이제 있어요. 이제 그걸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주지 못한 거, 요게 조금 아쉬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교육 받기를 정말 이렇게 거의 뭐 회초리 맞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받았거든요. 그것을 내 아이들한테 그대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컸잖아요. 이제 컸는데, 지금도 제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지를 못해요. 은연중에 굉장히 어렵게 대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하긴 하는데, 또 아들은 지금도 아버지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늘 지적하기를, 당신은 친구 같은 아빠는 아니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게 오랫동안 굳어져 버려가지고 지금도 친구처럼 대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제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대할 때 막 친구처럼 대하고, 아빠 뭐 이랬어 저랬어, 이거 해줘야 하잖아, 저거 해줘야 되잖아,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저한테
그 단 한 번도 반말 한 적이 없거든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아빠 왜 그랬어 뭐 이렇게 감히 그게 이제는 나이 먹어서 애들한테 그 지금 친구처럼 막 제가 다가가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게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에 죽는다면 후회스러운 게 그게 하나가 조금 후회스럽다. 물론 이제 뭐 아내한테도 조금 섭섭한 게 있고 또 엄마한테도 또 어머니한테도 섭섭한 게 있고 또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한 게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제가 이제 이렇게 후회스럽거나 또는 죽으면서 크게 후회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들 딸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전철 타고 수원역까지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분들 결국에는 뭐 천안까지 가시는 분들인지 저도 올 때까지 일어서지도 않고 다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번 지금 당장에 죽는다고 하면 내가 후회스러운 게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쳐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늘 세상을 살면서 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들한테 내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스럽지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 이것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못 고치고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고치셔서 이제 나중에는 좀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